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소년과 정영기입니다. 엄마가 되기 싫어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엄마가 되었는데도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즘 출생 미신고 아동이다 또는 유령영아다, 다른 말로 무적, 호적에, 적에 올리지 않은, 적이 없는 영화다 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8년 동안에 최소로 잡아도 2236명이다. 이것은 병원 내 출생자를 통계낸 겁니다. 병원에서는 출생한 흔적이 있는데 지자체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한 사람을 잡으니까 이렇게 8년 동안에 2236명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아서 병원 내 출생 근거가 없는 사람, 또는 외국인 부부끼리 여기서 뭐랄까 아이를 낳으면, 외국인끼리 아이를 낳으면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재원이라든가 대사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개설되지 않은 나라만 해도 한 40여 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기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외국인들 포함하면은 무려 최소로 잡아도 7,000명 넘어가지 않겠느냐, 10,000명 안팎 되지 않겠느냐. 이게 8년 동안에,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한다면은 8년 동안에 근 해마다 1,000명 안팎이 무적 영아로, 적이 없는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커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적이 없는데 아예 병원에서 출생신고 전에 이렇게 가번호, 임시번호를 준다고 합니다. 임시영아에 대해서 주사를 맞고 그래야 되니까, 출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그 병원에서 바로 지자체로 통보를 하도록 하자. 이른바 출산 통보제입니다. 병원에서 지자체로 통보를 해서 바로 부모가 아니라 병원이 알리면 그걸 토대로서 신고할 수 있는, 이게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소위, 이게 이제 출산하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병원에 신고하면 저절로 이렇게 신고가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야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신문에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안도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전수조사를 하면 숫자도 이제 또 유동적이겠죠. 그리고 그 원인도 나오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로는 혼외자 출산자가 많을 것이다, 미혼모 출산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출산 통보제다 또는 보호 출산제다. 자, 미혼모나 혼외자가 자기를 밝히고 싶겠느냐. 그런데 그 엄마가 되기 싫어하는, 엄마가 될 수 없는, 떳떳한 엄마가 아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밝히고 출산 통보하면은 그러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더 영아를 숨기게 되는,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그런 부작용을 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엄마의 정보를 은닉해주는, 보호해주는 보호출산제, 이건 또 그래서 엄마의 이름을 숨겨주기 때문에 익명출산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저것 법적인 장치, 그 다음에 법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또 대리인이라든가 우리나라 규제 굉장히 복잡한 절차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하는 엄마가
그런 제도가 있으면 또 그런 제도를 피해가려는 그런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 좋죠. 그런데 저는 윤리적인 측면, 어떤 정신적인 측면, 사회 의식의 문제,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교가 철저하게 정상 가정과 비정상 가정을 나눴죠. 즉 혼외자가 되면, 미혼모가 되면, 또 비혼모가 되면, 동거 부부가 되면,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런저런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왜? 정상적인 가정 말고는 비정상적인 가정이니까. 그런데 왕의 뭐랄까요, 그 여자들 왕비만 있습니까? 왕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후궁입니다. 근데 후궁은 정일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사품까지 또 후궁도 아주 단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비가 되어서 왕자를 하고 싶지 후궁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궁녀가 돼가지고 임금이 점지하면 후궁이 안 될래야 안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후궁 중에서도 그 왕비격, 즉 자기 자식이 왕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면은 같은 궁녀들 속에 있다가 후궁이 돼가지고 급기야는 자식이 왕에까지 오르면 이게 그 여자들 사이에 알력이라는 게 이루 말할 극과 극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정상적인 뭐랄까요, 이런 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궁녀에서 후궁을 통해서 왕비가 이제 뭐 숙종 이후에는 아예 후궁 출신은 왕비가 못 되게 했던가요? 그런 그 뭐랄까요, 궁중 내에서도 정상과 비정상을 따진 거예요. 유교에서 그런 거예요. 정실 부인 있고 나머지는 적 있으면 처가 있는 거예요. 처가 있으면 첩이 있는 거예요. 정실 있으면 후실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빼놓고는 다 비정상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임신한 예비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엄마가 되기 싫어하는 엄마일수록 자기를 원망하는 수도 많지만, 임신한 동안에 10달 동안 그 마음고생, 심신의 고생을 많이 하지만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무적 영아들, 유령 영아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들을 다른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이 부부가 정상적인 출생을 한 사람보다도 비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비정상적인 사람이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를 탓해야죠.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아이가 그런 엄마를 선택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인 가정을 이뤄서 비정상적인 엄마가 된 사람이 이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질타가 심하니까 내 인생을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서 정상적인 엄마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아이를 낳아서 정말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그 길이 아니면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를 탓하지 않고 정말 연약한,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아이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거의 이 미혼모나 비혼모들의 8할 정도가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해요. 방임한다든가, 팽개친다는 얘기죠. 유기한다든가, 버린다든가, 심신을 학대한다든가, 또는 아예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는, 그보다 더 극심하게는 영아를 살해하는. 그래서 수원에서 요즘 시끄러운 이 영아 살해 사건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는 정상적인 결혼 상태였는데도 엄마 되기를 싫어하는 것은 이제 이거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아이를 학대를 넘어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동 중심이 아니라 부모 중심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 영아 살해한 이 부모들을 10중 5명은, 10중 5는,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영아 살해한, 그리고 우리가 동반 자살할 때도
동반 자살이 아니라 아이를 살해 후 자살인데, 자살 미수에 그쳤을 때 그도 역시 영아 살해자로 다루지 않고 얼마나 힘들면 하면서 어떤 동정적인 측면을 갖는 그런 게 있다. 즉 비혼모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 중심이어야 되고,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 중심이어야 되고, 동거부부가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이렇게 혼외자라든가, 즉 유럽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 절반 안팎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거 상태에서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는 낳고 싶은데 결혼을 하기 싫다, 남편은 싫다 하는 여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아예 뉴스가 되잖아요. 뉴스가. 왜? 비정상적이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유교적인 어떤 윤리관의 입각에서 볼 때는 그것은 사람이 비정상이고, 그런 가정은 비정상이고,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비정상이니까 적서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궁중에서는 그게 그래도 비교적 심하지 않은 거예요. 18세기, 19세기 보면은 그 실학자들 그런 데서 보면은 어머니가 이게 첩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게 바로 서잖아요. 적은 정실부인한테 낳는 사람, 적자, 적장자 상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왕도. 그러나 그런 임금이 조선에서도 27명 중에 7명인가 밖에 안 돼, 적장자가. 근데 일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첩의 몸에서 나면 서가 돼서, 그 다음에 이 첩이 양반이면 그래도 양민이면 괜찮은데, 그 첩이 또 신분까지 나면 얼이 돼요. 그래서 서얼차대법 그러잖아요. 서얼은 또 첩의 몸에서 나도 어머니 신분에 따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그렇게 사람을 나눠가지고 정상 비정상을 따져서 차별을 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유풍이 이 구한말 망한 지가, 조선 망한 지가 지금 100년 됐나요? 구한말 망한 걸 조선 망한 걸 1910년으로 친다 하더라도, 한일 합병, 한일 강병 이렇게 1910년으로 친다 하더라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유교적 유풍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정상 비정상을 따지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면 할 말이 태산 같죠.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 임신에서 내가 이런 엄마가 되려고, 이런 여자가 되려고, 이런 딸이 되려고, 가정에서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오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집하고 전련 끊고, 아니면 집에 올라고 한다 하더라도 쫓아내버리고. 왜냐면 아빠 입장에서도 그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서 정상적인 부부가 돼가지고 왜?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 되고, 그 부모마저도 비정상적인 부모가 되고, 그런 그 가정교육에서 자녀교육을 한 사람은 자녀 때문에 자기 몸값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 중심으로 봐가지고 정상 비정상을 따질 게 아니라 모든 아이는 선이다. 모든 부모는 다 선이다. 모든 아이는, 그러면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외국 그 부모들이 여기서 그 비정상적인 부모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만한 나라인데, 여기서 오면은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국적이 취득되는 저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가 원정 출산을 하듯이 외국인들도 와서 우리나라 와서 원정 출산할 것이냐. 이게 뭐 그렇게 나쁠 것도 없죠. 크게 생각하면. 아니, 그럼 많이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좋으면 여기서 살 것이고, 여기가 좋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게 나간다 하면은 그 이미지라도 좋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막 그 퍼주기 의료보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중국인에 대한 그런 혜택을 이렇게 주면서 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크게 보면 여기서 살아남는 수도 있고 또 어디로 가는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이가 민감하기는 하지만 크게 생각하자면은 여기서 실제적인 부부가 돼가지고 아이까지 낳는데 그 아이를 여기서 신고할 수 없어. 또 신고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추방을 당한다든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교육적인 문제에서는 또 뭐 이렇게 숨통을 열어줘. 또 그런 사람이 오면은 그런 사람을 신고를 안 하면 또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해.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그 아이가 이렇게 적도 없이 유령처럼 떠돌아야 되는, 출생신고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학교 갈 만한 나이가 되면 이제 어떻게 그 편법적인 어떤 불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아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원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그 불법 체류하고 있을 때라든가 이 외국인과 연관된 문제도 참 복잡하더라고요. 국내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그 인식을, 그래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할 얘기가 훨씬 많지만 그가 아직도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받는 것이 맞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그 좀 생각을 바꾸자. 유럽 다른 데서 여행은 잘하고 여행하면은 그냥 다른 생각들은 잘 바꾸더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 그러죠. 일륜지 대사니까 결혼을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서 정상적인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 물론 그걸 어떤 부모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누가 미혼모가 되고 싶고 누가 비혼모가 되고 싶고 누가 혼외자 자녀를 낳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남녀 문제라는 게 참 복잡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진 어떤 실체를, 그걸 부정하고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유교적인 어떤 그 잣대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그러면 네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저도 아들만 둘이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러지 말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합니다. 속도 위반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코스를 밟는 게 좋지만, 그러나 어때요? 부모 뜻하고 그대로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도 딴 몸인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참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여자들, 엄마가 되기 싫어하는 여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나는 결혼 안 해, 그런 아이는 낳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뉴스가 되지 않는 좀 열린 사회, 유교에서부터 탈피해서 좀 현실적인, 그것도 물론 바람직한적으로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